1057번입니다. y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이 fx의 전체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자, 이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x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은 모두 다 뭐 하면 되겠다? 지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절대값 그래프인데요. 어떤 함수의 전체 절대값을 하면 이 y값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죠.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절대로 x축 아래쪽에 그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보면 x축 아래쪽에 모두 다 그려져 있죠. 자, 그게 아니라 항상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X축 위에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절대값이 없는 이 fx를 그린 다음 X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 그래프가 위에 있는 그래프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만 X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8번이 1058번입니다. y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이번에는 이 x에만 절대값이 있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x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는 x가 양인 쪽, x가 양인 쪽이란 말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쪽? 오른쪽이겠죠. x가 양이죠. 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반대로 x가 양인 쪽 부분을 바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바로 니은이 바로 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만 절대값이 있죠? 바로 y에만 절대값이 있죠.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y값이 양수인 것, y값이 양수인 것이 x축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y값만 양수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바로 절대값이 없는 x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주면 바로 이형과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59번입니다. 함수 y는 바로 x-1의 절대값을 세배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바로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값 얼마죠? 바로 1이 되죠. 따라서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니까 1,0이 바로 2차 함수로 말하면 꼭지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1,0이 2점이거든요. 2점인데 이 절대값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누구랑 바로 3배의 x-1의 제곱의 그래프와 흡사하다고 했죠. 그러니 이 왜 흡사하냐면 x-1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1의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을 때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x값 1이 되고 자 상수항에 붙는 바로 0이 바로 꼭지점이 되죠. 즉 x에 1을 넣으면 y가 0이 되니까 즉 이 꼭지점이나 바로
이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이 꼭지점이나 같은 형태로 보고 2차 함수일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될 것인데 바로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V자 형태의 모양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 2차 함수 형태와 개형이 거의 흡사한데 곡선이 아니라 바로 직선으로 V자 형태를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 3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은 형태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그죠? 그때는 절대값의 그래프가 바로 이 1,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시오자 모양 형태로 바로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V자 형태가 되는데요. 사실 이 1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절대값을 벗길 때 1보다 크면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 그래프는 y 꼴 3x-3의 그래프가 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작아버리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얼마가 된다? 3 형태의 바로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y절편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직선 y 꼴 m의 x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자, 우리 직선이 나왔는데 이 기울기가 되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란 말은 기울기가 m이면서 어디를 반드시 지난다? 이 점을 0으로 만드는 바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점이 되겠죠.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2,3 바로 이 점이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바로 정점의 좌표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y꼴 전개해버리면 mx 플러스 2m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죠? 스님이 수업 시간에 바로 직선의 기울기 m이 y절편에도 이렇게 나타내면 항상 이 직선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다. 그 정점을 구할 때는 바로 m으로 묶으면 된다. 그러면 이것을 0으로 만드는 바로 마이너스 2를 다시 대입하면 y값이 3이 되니까 정점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어떻게나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기울기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찾아 달라는 거죠. 그럼 만난다는 말은 교점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점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어 보는 거예요. 그어 보면 이렇게 그으면 바로 교점이 몇 개 발생합니까? 2개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도 교점은 몇 개 발생할까요? 하나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 직선이 계속 뻗어나가니까 여기에 또 다른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록 그랬으니까 바로 이 직선은 이 직선은 우리가 짧게 그냥 그려 놓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계속 뻗어나가는 이런 V자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몇 가지만 그려보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항상 이 직선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계속 기울기가 작아지더라도 계속 만나다가 바로 언제까지 이 직선이 바로 만날 수가 있다? 바로 이 1,0을 딱 지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만난다는 거죠. 요 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겠지만 1,0을 지나면 딱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만나지 않다가 계속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여기서 구해 놓았잖아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순간 바로 이 직선과 뭐 하는 순간 평행한 순간 평행한 순간까지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고 더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울기가 작아지면 바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더 가파르게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직선이 그리다 보면 바로 이 여기서 그린 이 절대값 그래프하고 어떻게 되겠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만나지 않는다? 평행할 때까지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나지 않는 그 범위가 어디냐면 요 사이가 되겠네요. 요런 부분은 모두 다 만나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다 만나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요. 자, 이 부분도 만나게 되죠. 즉, 요 1,0을 지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더 작으면 만나지 기울기가 더 작으면 만나지 않고 언제까지 만나지 않는다. 이 기울기하고 같을 때, 즉 이 연두색 형태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 달라고 했잖아요. 직선은 오른쪽 끝이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더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일 때는 만나지 않으니까 만나는 경우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는 만나지 않으니까 기울기가 더 커지면 만나지 않고 이 분홍색일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겠네요. 그때 이 분홍색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풀이점처럼 풀 필요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 2,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무엇을 만든다?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기울기 찾을 수 있죠.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3이 되니까 3분의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3분의 3, 1인데 오른쪽 끝을 향하니까 바로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야 되죠. 즉 여기의 각도가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만나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뭐한다? 만나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가 만나지 않는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만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나도록 하라고 하면 바로 이것을 집합으로 본다면 이 집합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즉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나요? m이 1이 아닙니다. 미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아 버리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니까 만날 것이고 또는 어떻게 이 기울기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을 때 m이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미안합니다. 여기에 만나지 않을 때는 여기에 이거를 붙여야 되죠. 왜? 마이너스 3이 되면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뭐다? 만나지 않을 안을 m의 범위가 되고 맞나요? 지금 방금 구한 게 바로 만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일 때는 이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1,0을 지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만나지 않는다면 여기는 이 꼴이 빠져야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점점 커지면 무조건 만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 이 왼쪽에 있는 절대값의 그래프의 직선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이 아닌 것은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3.5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요 사이에 있을 때 만나겠네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살짝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만나니까 마이너스 3.5는 여기에 마이너스 3.5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5는 어디에?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2.5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여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0도 여기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바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 내신에도 어려운 문제로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60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바로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봐라. 최대값, 최소값. 우리 수학에서 값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값이죠? y값입니다. 자, y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그래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꼭 그려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일단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이죠? 바로 마이너스 3과 2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 경계가 되고 바로 2가 바로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도 했는데, 자, 직선으로 연결될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바로 y 값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먼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죠.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절대값을 붙이면 5가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3일 때 y값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고 이번은 2를 대입하면 뒤에가 제로죠. 그러면 앞에는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를 한번 5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모두 다 이 자체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 두 점을 뭐 하면 된다? 연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 2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죠. 2보다 큰 쪽을 생각해 보면 얘는 양수니까 바로 그대로 나와서 x 플러스 3이 되고 2보다 커버리면 뒤에 부분도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5가 되어서 2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y꼴 5라는 바로 상수함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에 y값이 5니까 y값 5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바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 자체는 x 플러스 3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뒤에 부분도 마이너스 3보다 적으면 x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와 결합해서 플러스가 되면서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된다? 바로 y 꼴 마이너스 5라는 이런 평평한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y를 그렸잖아요. 그때 최대값, 이 그래프에서 y 값이 가장 큰 값은 여기서부터는 계속 5니까 5보다 큰 값이 없어서 최대값이 바로 무엇이 되고 5가 되고 최소값은 이 값이 가장 낮네요. 그죠? 계속 y 꼴 마이너스 5니까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예전에 절대값 두 개짜리에 이 플러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플러스의 모양은 마이너스 3과 2 사이가 되었을 때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되었죠? 기억납니까? 바게스 모양의 그래프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바게스 형태의 모양이 되었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요. 이제 그려봤으니까 어떤 모양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모양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모양으로 된다는 걸 그냥 한번 눈여겨 봐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것을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려서 직선으로만 연결해 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1번입니다. 함수 y는 다음과 같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와 직선 y 꼴 a는 바로 상수함수죠. 즉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8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상수 a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떤 그래프와 흡사하다? 2x-4의 제곱 마이너스 4와 그래프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값만 봤을 때 이 절대값의 곡지점, 어떻게 보면 꺾이는 점이 되겠죠. 그 꺾이는 점은 우리 2차 함수일 때는 완전 제곱일 때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다시 2를 넣어보면 제로가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상수가 바로 뭐가 된다?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에 2, 마이너스 4가 무엇이 되고 꼭지점이 되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2가 돼버리죠. 따라서 양수니까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프상에 지금 x절편을 다 찾아 놓았는데, 뭐 굳이 x절편을 안 찾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도형과 직선 y꼴 a하고의 바로 넓이가 18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 이 점이 각각 x절편이 어디인지를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y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바로 절대 무엇입니까? x절편을 찾으려면 y 자리에 0을 넣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x-4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2x-4가 4가 되어도 되고 또는 2x-4가 마이너스 4도 되어도 되겠죠. 따라서 2x가 8이 되므로 x가 4라는 x절편을 알 수가 있고요. 2x가 0이 되므로 x는 0이 되어서 바로 0이 이 0, 즉 0,0을 지나는 이런 V자 모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A 값을 이제 찾아주면 되니까 A 값을 찾기 위해서 바로 Y 꼴 A가 X축 아래에 있을지 X축 위에 있을지를 고민해 볼 때 바로 이 0,0과 4,0을 찾았기 때문에 일단 A가 만약 0이라면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이 바로 둘러싸인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밑변을 0에서 4까지 그리니까 4라고 보면 되고 높이는 바로 이 바로 꼭지점 y좌표까지 길이니까 마이너스 4의 좌표니까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밖에 안 된다? 바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이가 18이 된다는 것은 바로 y 꼴 a가 x축 아래에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x축 위에 있어야지 이 a가 0이라면 y꼴 0이 되어서 x축과의 그 넓이도 8밖에 되지 않는데 18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y꼴 a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y 꼴 a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점의 좌표. 이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바로 밑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는 자 꼭지점 이 여기 꼭지점에서 이 y 꼴 a까지 수순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가 대칭이거든요.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수직을 내려버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뭐하다? 같을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1과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2와 마이너스 2로 같기 때문에 대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y좌표가 a니까 a에서 마이너스 4를 뺀 a 플러스 4가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로 x좌표만 알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x좌표는 이 식과 y 꼴 a와의 연립이 되겠죠. 따라서 2x-4-4와 y꼴 a와의 연립을 했을 때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두 개의 이 두 점의 x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2x-4는 자, 이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2x-4라는 것은 a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x-4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x는 이항하면 a 플러스 8이 되어서 x는 얼마가 됐다? 2분의 a 플러스 8이 될 것이고요. 맞나요? 여기에서는 2x는 얼마가 된다? 이항하면 제로가 되어서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바로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y꼴 a는 항상 여기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의 좌표가 양수가 되니까 이 점에 바로 이 x좌표가 무엇이 된다? 2분의 a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양수일 때 전체가 음수니까 이 점에 바로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좌표 얼마에서 2분의 a 플러스 8에서 작은 좌표 마이너스 2분의 a를 빼주면 되니까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2분의 2a 플러스 8이 되어서 2로 약분하면 밑변의 길이가 바로 a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밑변의 길이도 a 플러스 4, 높이도 a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에 밑변도 a 플러스 4, 높이도 a 플러스 4니까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4의 제곱은 양변에 2를 곱하면 36이 되고 a 플러스 4는 무엇이 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이 되죠. 따라서 6이 됩니다.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4, a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자 플러스 6일 때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일 때는 A 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자 A 값은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뭘 할 수 있다? 이 넓이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세 꼭지점의 좌표를 모두 다 알아야 되니까 이 점은 2, 마이너스 4로 나왔으니까 이 밑변을 잡을 이 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이 절대값의 함수와 y 꼴 a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3개가 있죠. 절대값을 3개가 있는 그래프도 2개 있는 거와 동일해요. 일단 0으로 되는 경계값이 마이너스 1과 5와 7이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5와 7을 이렇게 경계로 잡아주고 여기서 함수값만 찾아서 바로 뭘 하면 된다? 직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먼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볼까요? 여기 0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6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절대값은 8이 되니까 6과 8을 더하면 얼마가 됐다? 바로 14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의 좌표를 14로 하겠습니다. 이번은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5를 대입하면 여기는 6이 되고요. 0이 되고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8이 되어서 자, 이 정도를 8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을 대입하면 되겠죠? 7을 대입하면 마지막 부분이 0이 되면서 여기는 8이 되고요. 7 빼기 5가 2니까 절대값은 2가 되니까 더해버리면 여기가 0이니까 10이 돼버리니까 조금 높은 쪽에 바로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은 절대값 속이 일치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양수건, 음수건과 간 1차 형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직선으로 이렇게 두 점을 각각 뭐 한다? 연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7보다 큰 쪽은 모두 다 양수가 되죠. 그러면 x만 바라보세요. 양수가 되니까 3x가 되겠네요. 3x 형태로 나가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직선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음수가 되어 버리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자, 음수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각각의 식들은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양음을 따져서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 나온 다음에 계산만 하면 식을 다 찾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두 점이나 이 두 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을 바로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나?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니까 가장 낮은 y값이 얼마입니까? 8이 되죠. 즉 x가 얼마일 때? 바로 5일 때 바로 a가 5가 되게 돼요. 최소값 b를 갖는다. b 값이 바로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5고 b는 8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8 더하기 5가 되어서 13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선생님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바로 바게트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바게트 모양이 되고, 자, 절대값 두 개가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어떤 형태가 된다고 했죠? 에스컬레이터 형태가 된다고 했죠. 뭐 외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짝수에 있을 때는요, 최소값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에서 최소값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절대값이 홀수계로 되어 있을 때는요, 이 가장 가운데에 있는 여기서 항상 최소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5와 7의 가운데가 5니까 바로 그대로 x가 5일 때 최소를 갖고 그냥 x 자리에 5를 그대로 대입하면 얘는 6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돼서 그대로 8이라는 최소값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뭐로?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홀수계일 때의 플러스는 누가? 센터 가운데 있는 게 최소값이 된다. 그 정도를 하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쉽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대값이 5개 있다면 바로 가운데 세 번째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바로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중에서 바로 세 번째로 세 번째가 바로 가운데에 있겠죠. 거기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면 B 단계를 모두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C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